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국가 창업시대에 대한 소망, 염원과 창업가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실은 때로 벽처럼 다가옵니다. 시작은 늘 작고 두려움은 늘 큽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기회와 도전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경험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다음 도전이 됩니다. 리피드는 폐식용유라고 하는 새로운 자원을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리숙하고 미숙했던 점이 많이 보였거든요. 엑셀러레이팅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게 리피드의 시작입니다. 팀원을 구성하게 됐고요. 아이디어도 더 디벨롭하게 됐고 10주간 매우 스파르타식의 디베이팅과 아이디어 디벨롭먼트, 검증까지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제되지 않았던 날것의 아이디어가 아닌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들깨로 고소한 행복과 빛나는 일상을 만들고 있는 깨 로스터리 오키바한가 문전입니다. 창업 초기 했을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직접 해보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청년 창업가분들이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되는 동료분들, 많은 주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껏 견뎌올 수 있었는데요. 모두 함께라면 저는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이자 투자자로서 수많은 창업가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업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다만 창업자들이 자신감 있게 흔들리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경청하여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선배 창업자와 더불어 우리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도전을 선택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 이어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부 다 이 새로운 각오로 얼굴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끝날 때쯤은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 네. 요즘은 정말 양 측면이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의 화랑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게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있지,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까, 저거 다 사기다 뭐 이렇게 보는 양 측면이 실제로 공존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시대의 모든 측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82학번인데 80년대, 이제 70년대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임금을 받던 노동자였고, 80년대에는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사회는 대단히 그 고도의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그때는 평균적인 게 충분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의 직장을 얻으면 뭐 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 보장되고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평범함은 사실은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특별함, 특출함, 특이함, 뭐 개성, 창의성 이런 요소가 아니면 그 평범함 가지고는 평범한 삶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양면이 있잖아요. K, 대한민국의 뛰어남, 세계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좋은 글씨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L자 성장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옛날에는 V자 뭐 성장, 또 L자 성장, U자 성장 이런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게 또 갈라졌어요, 그러죠?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고 K자 성장. 좋아지는 데는 더 좋아지는데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또 좋아지지 않더라, 더 나빠지더라, 갈라지더라. 이게 또 양극화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또 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년 세대, 이게 신규 진입 세대죠.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또 새로운 길을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갑니다. 이 길이 뭐냐?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만 그렇다. 그때 해결책이 뭐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좋은 일자리라고 되게 우리가 대기업, 뭐 공공기관, 뭐 이런 데 몇 군데 치잖아요. 근데 전체 일자리 중에서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러니 쉬고 말겠다. 뭐 이런 영역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결국은 이제 창업이죠.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수성도 그러하고 또 뭐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성실함이나 또 집요함, 손기술, 그러니까 뭐 기능이죠. 또 사회적인 인프라, 모든 여건들이 아주 좋은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일자리를 고용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틀라스라고 그러나요?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막 그 회사는 주가 올라가고 막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야,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암담하지 않겠어요?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가 이제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빛도 필요 없는 그런 전기만 꽂아주면 막 기가 달아갈 때까지 그냥 무작스럽게 일하는, 스스로 기능도 막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불안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요새는 뭐 음식, 화장품, 성형, 뭐 드라마, 뭐 노래, 뭐 할 것 없이 막 각광을 받아요. 심지어 요즘은 K자 붙여놓으면 아무거나 장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가짜 K도 많아졌다고 해요. 예. 가짜 코리아산 이런 것도 많아질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죠. 이 독특함. 그래서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토론할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또 발전해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지원했죠. 수출 지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이죠. 이미 성장해서.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우리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 아마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창업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이게 우리가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주자, 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보고 붐도 일으켜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오늘 토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는 뭐 로컬 창업이든 테크 창업이든 지방과 청년을 주제로도 주로 창업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따가 한번 함께 논의해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국가 창업 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 첫날이 되지 않을까, 그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출발을 함께하는 우리의 첫 동지들이 됐으니까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장관님께서 정책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창업의 광풍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 모시고 국가 창업 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경력자 여기에 집중이 되고 중소기업, 지방, 청년까지는 확산되지 않는 이 K자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또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우리 시어섬 청년들은 증가하는 몇 가지 일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하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런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 즉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만드는 것, 내가 만드는 것, 창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입니다. 그러나 창업 만만치가 않습니다. 높은 리스크로 인해서 5년간 생존율을 보면은 OECD 평균보다도 한국이 못합니다. 그리고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서 리스크도 분담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열풍 국가 창업 시대를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창업 가능한 창업의 씨앗을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의 씨앗은 테크 창업, 기술 창업 또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지역에서 하는 문화, 관광 등의 로컬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창업 생태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의 창업입니다. 전국 방방 어디서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서울에 올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또 권역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권역별로 또 경연을 해서 최종 오디션을 거쳐서 최고의 창업자를 선발해서 상금도 넉넉하게, 사업 자금은 철철 넘치게,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들 모두가 이런 창업 오디션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모두의 창업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테크 창업을 위해서 과기원 등을 중심으로 한 4개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비광역권 6대 창업도시도 조성하는 등을 통해서 방산,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AI, 그린 대전환 등 기술 테크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테크 창업만 창업이냐? 아닙니다.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관광, 문화를 연계한 로컬 창업 상권 50곳을 육성하고 또 글로벌 창업도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로컬 창업이 스케일업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메가 특구 창업지역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는 과감하게 개방하고 1조 원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실패하는 자는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와 민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함께 열풍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서 국민 모두의 창업으로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서 열풍을 넘어서 광풍의 창업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총리 발표 내용 다른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철철 넘치게 그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 할 거죠? 예, 철철 넘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 쪼잔하게 막 지금 이래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제대로.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창업 중심 사회를 여는 첫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창업 중심 사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니까 훨씬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세집니다. 사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도전해서 새로운 업을 만들고 또 개척해가는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들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 스타트를 돕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바꿔야 할 부분부터 먼저 정했습니다. 창업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 심사 선정의 구조에서 창업의 인재, 즉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창업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 혁신에 투자하고 그리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할 모두의 창업 2026은 창업가의 도전과 그리고 선배 창업가들의 멘토링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연 속에서 경연을 결합한 창업 인재 발굴 플랫폼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도전자들이 1년 동안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100곳의 창업기관에서 500명의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들의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1,600명의 전문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성장의 방향을 조언해드리는 구조입니다. 모든 과정은 창업 포털을 구축해서 창업가와 조언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칭되고 그 기록이 남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이 오디션은 지역과 광역, 전국 단위의 경영을 통해서 100명의 창업 인재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3단계의 경연을 거치는 동안 도전자들에게는 자금과 또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인공지능 솔루션도 지원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창업들이 넘쳐날 것이 기대됩니다. 최종 선별된 100명에게는 1억 원의 창업 자금과 그리고 대국민 창업 무대에 오를 자격을 부여해서 이 과정을 TV 창업 오디션으로 제작해 갈 계획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상금 5억 원과 또 벤처 투자 자금 5억 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하고 또 창업 포털에 등록된 창업가들의 후속 투자 유치와 기업 설립에 필요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전 과정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의 자산들이 계속 남아서 이들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창업에서 쌓은 경험과 활동들은 도전 경력서 형태로 기록하고 저장해 두겠습니다. 정부의 사업 지원을 할 때나 후속에 일어날 창업 도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도전 학교를 만들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고 재도전할 힘과 동료를 찾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도전 경험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개인의 실패 경험이 개인에게만 남지 않고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되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이후에 또 체계적인 성장의 길도 열겠습니다. 테크 창업가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고 또 해외 투자자들의 미팅과 그리고 진출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스케일업 좀 성장하고 나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싶은 기회가 있어서 정부의 요구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실 수 있고 또 협업하실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기술 실증도 하고 또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역을 바꿔갈 로컬 창업가들을 위한 전용 투자 자금도 마련하고 또 생활형 R&D도 신설하고 수출을 지원해서 후속 사업을 준비하여 로컬 창업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위한 성장 단계도 설계했습니다. 또 범부처 협력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 상권과 관광을 연결한 글로컬 상권 구축 사업의 주역으로 로컬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과기원 중심의 지역 창업도시 활성화와 전 세계 한인 창업가들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잘 설계해서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계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또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도 온 나라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만났던 선배 창업가들과 또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창업이 미래이고 유망한 후배 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체계와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창업가, 투자자, 기업과 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두의 창업 이후에 지역 창업도시, 로컬 창업, 방산, 기후테크, 제약, 바이오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열풍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추가적인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1회
만 기획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올해가 1회입니다. 네, 올해에 시작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하면 두세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회로 생각하고 올해 있는데요. 한 번? 네, 근데 지금 이제 논의를 계속 토론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나면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발굴하는 방안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일단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 구조가 가능할지 끝나는 시점은 최종 그 선발은 언제쯤 될 것 같은데? 지금 12월에 저희가 매년 전 세계 일 년 글로벌 정도? 스타트업들 하는데 네, 그때를 생각하고 12월 있습니다. 정도요? 12월 정도. 네. 3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내는 스케줄 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해보고 네. 이게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회 총량이 좀 적을 것 같고 네. 이게 1회 이거 이제 완결적으로 끝날 때까지 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는 2천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디션에 1회 200명.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1, 2 이거 지금 3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진행이 됩니다. 오디션. 이거를 오디션을 해서 10,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네, 네. 근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줄여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예. 해서 이제 최종 네. 1등 선발을 하고 거의 10억 정도 지원을 해줄 거다 그런 건데 네. 그걸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예, 한 번 하는데 그거 한 번 하는데 얼마 드냐고. 지금 그 한 번 지금 하는데 중소벤처비서관입니다. 네. 전체 네. 창업 열풍 펀드 포함해서 1,000억 원 요거 정도로 한 번 하는데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저는 이걸 이제 1년에 한 번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물론 뭐 하다가 이거 영 아니다, 뭐 별로다, 그건 모르겠는데, 창업 열풍, 뭐 국가 창업 시대 이러면서 이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예를 들면 3월달 출발 1진, 5월 출발 2진, 뭐 7월 출발 3진, 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한번 좀 짜서 네. 그다음에 저는 3개월 단위 정도로 분기 단위로 한 1년에 4번 3, 정도 4회 정도는 돌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저도 사실 그렇게 돼야 후속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또 계속 서로 프레임들이 예. 만들어질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지금 여기 옆에 엔틀러 코리아 대표도 계시지만 이 창업 그 지원 시설 창업 보육기관들이 한 3개월 단위로 짧고 작게 실패하는 경험들을 굉장히 자주 주고 그러고 나면 2-3번 정도 뒤에 하는 네. 창업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아마 예산 확보된 예산이 없고 그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약간 쪼개서 쓰고 네, 그 후반기 부분은 추경해서 확보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여기 VC협회 회장도 와 계신데 모두 다 좀 적극적으로 뭐 그래 해도 지원하시겠다는 되고.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의 사업으로 일부 뭐 할 수도 있고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첫 출발이 잘 되면 네. 안 되면 중간에 그래서 그만두는 제가 거고. 원래 이제 서비스 만들면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제대로 잘 되면 오픈하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세요. 네. 네, 이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